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쉬 에듀의 신현입니다. 오늘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가 뭐고 과거 분사가 뭐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전제 하에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뭔지 만약에 중학교 학생이라면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시험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문법 교재에서도 많이 본 걸 거예요. 분사 구문이라는 게. 예, 실제로 내신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이고, 문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지문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분사 구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필수적인 구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방대한데 그 내용을 다 다루긴 했으나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예문 같은 것도 풍부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분사구문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차가 총 8개로 나눴어요, 제가. 그래서 뭐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 또는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했고, 그리고 언제 접속사가 살아있고 언젠 접속사를 생략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고, 분사구문의 부정형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그리고 완료형 분사구문은 뭔지, 뭐 having pp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 언제 쓰는 건지, 그리고 수동형 분사구문은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부대 상황이라는 거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with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예문도 함께 보고 중간중간에 간략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퀴즈가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는지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장부터 점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장들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보통 이렇게 그 종속절이죠. 접속사가 들어있는 이 문장 종속절이라고 해요. 근데 종속절 중에서도 분사구문을 만드는 문장은 이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보통 이렇게 부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절이 있죠. 이렇게 콤마를 두고.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게 말을 좀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부사절에서 나오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요. 당연히 이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의미상 해석상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을 때 의미 전달이 가능할 때 생략을 하는 겁니다. 뒤에 생략을 하지 않고 살려놓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she하고 리사가 일치하죠. 일치하는 경우에 생략을 합니다. 당연히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을 해버리면 누가 이 realize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일치할 때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을 하고 난 후에 나온 동사의 원형, 즉 realize라는 그 원형에 ing를 붙입니다. 이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부사절의 주절이었던 문장을 이렇게 realizing that the elevator was not working, Lisa walked down 10 floors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해석은 깨달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다라는 것을 리사는 10층을 걸어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 나올 것이고 뭐 수능 문법에서는 이런 데에다 밑줄을 긋고 이게 맞냐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문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장들은 굉장히 빈번히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에 대한 지식을 아셔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딱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주어가 일치해서 생략이 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두 개도 능동관계인 경우와 수동관계인 경우를 써놨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즉 realizing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surrounding이 아닌 surrounded 이런 식으로 pp
과거 분사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일단 밑에 예문을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부사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절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접속사 생략하고요. he, 주어가 일치하죠? 그럼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의 ing를 쓰라고 했는데 was나 were, am, are, is 같은 비동사의 원형은 be예요. 거기에다 ing를 씁니다. 그럼 being surrounded by bad smell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구문에서는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surrounded by bad smells, he could not take a rest.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의 관계라는 건 뭐냐? 자, 여기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건 주어가 일치해서 생략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가 둘러싼 건지 둘러싸여진 건지 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수동이라는 거는 당하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가 나쁜 냄새에 의해 둘러싸여진 거죠. 그가 둘러싼 게 아니고 둘러싸여진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수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surrounding이 아니라 surrounded가 맞는 거다. 이렇게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해석상으로도 당연히 surrounded가 맞는 거고 저는 두 번째 형태도 보는데 만약에 surrounding이었다면 뒤에 목적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무엇을 감쌌는지에 대한 목적어 있어야 될 텐데 목적어 없이 그냥 by 이하로 나와 있죠. 형태상으로 봤을 때도 surrounding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 문제에 1번 surrounding, 2번 surrounded 뭐가 답일까요? 물어본다면 그 생략된 주어와 해석을 해보셔서 그 관계를 따져서 감싼 건지 감싸진 건지 수동의 관계라면 surrounded가 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방금 전에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에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을 봤어요. 그럼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문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절 있고 그 다음에 주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분사구문 만들어 봅시다. 접속사 생략하고요. 근데 주어가 일치를 안 해요. 또 snow는 we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분사구문 만들어 봅시다. had stopped. 자, 과거 완료인데 이 had의 원형은 have예요. have. 그죠? 그래서 have에 ing를 쓴 거고요. having stopped for a moment 라고 쓰면 되는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사구문을 쓰고 일치하지 않는 주어만 딱 써주면 돼요. We were able to continue hiking 이렇게. 그러니까 the snow having stopped for a moment. 잠시 동안 눈이 멈춰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막상 이렇게 밑줄이 가 있을 때 이상하다. 또 스노우인데 뒤에 왜 동사가 없지?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네. 이렇게 체크하는 학생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사구문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문장이 분사구문이고 맞는 표현이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여기 지금 having pp 이거 완료형 분사구문이거든요. 요거에 대해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완료형 분사구문은 요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설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멈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이킹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having pp의 역할은 이 주절보다 앞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having pp를 쓴다.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문법 문제 나왔을 때 여기가 having stopped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the snow had stopped가 맞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맞는지 어떻게 푸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그냥 had stopped였다면 주어 동사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런 문장 구조가 되는 걸 텐데 한 문장은 마침표까지가 한 문장이죠. 한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아무 장치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문장을 나열할 수 없어요. 원칙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열하고 싶다면 and 같은 병렬 구조 만들어주는 접속사 있어요. 등위 접속사라고 and나 but이나 or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야지만 문장 배열을 할 수 있어요. 즉, the snow had stopped for a moment and we were able to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거지 and 같은 이런 장치 없이 마음대로 나는 주어 동사 쓰고 주어 동사 쓸래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문법적으로 틀려요. 자, 그렇다면 and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여기처럼 이렇게 한 문장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셔야 여기가 had stopped가 맞는지 having stopped가 맞는지를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having stopped가 맞고 이렇게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구문 만들 때 그 일치하지 않는 주어를 앞에다 살려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장 보세요. Having ended, the audience slowly got up and left the theater. 그냥 분사구문을 얕은 지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이렇게 문장 분사구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절 나왔네요. 맞네요.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석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대로.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천천히 일어나고 그 극장을 떠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관객이 끝내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아니고 뭔가 그 무대 또는 어떤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이 일어난 거가 맞겠죠. 자연스럽게. 생략된 주어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법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병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일치하지 않던 주어, 뭐 예를 들면 it이라든지 문맥이 있었다면 뭐 the performance 같은 공연이라든지 일치하지 않던 주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it having ended,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천천히 일어나고 그 극장을 떠났다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완료형 분사구문은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그냥 ending과 having ended의 차이점은 having ended를 씀으로써 이게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t had ended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요거 설명드렸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틀리므로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만 이렇게 살려놓은 거죠. having ended인데 일치하지 않는 주어라면 이렇게 살려가지고 it having ended, 공연이 끝나고 어디언스가 천천히 일어나서 극장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은 접속사 강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 예문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사절 있고 주절이 나와 있죠. 분사구문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었죠? 접속사 원래 생략하고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에 ing를 했었죠. 그러면 nursing his friend, he felt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once again 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while이 살아있죠. 왜냐하면 화자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거나 또는 의미상 이 접속사를 살려야지만 의미 전달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그 접속사만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밑줄이 가 있을 때 문법상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while이 접속사인데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런 절이 와야 되는데 여기 문장이 안 보이네.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nursing은 일단 동명사가 아닙니다. 동명사 아니고 여기선 분사고요. 이게 while nursing his friend라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으로 만든 건데 접속사만 살린 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맞고 저는 이게 맞는 이유를 두 번째로는 이렇게 풀이하기도 해요. 원래 접속사 뒤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있죠. 그냥 동사 말고 비동사. am, is, was, were 같은 비동사 있죠. 요게 세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while he was nursing his friend라는 문장이었을 건데 이 he was를 생략하고 보면 while nursing his friend라고 해도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풀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while nursing his friend가 문법적으로 맞는 이유는 분사구문인데 이 while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풀이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접속사 뒤에는 원래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 다 설명을 해드릴 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이 접속사 나온 다음에 이렇게 분사가 바로 나오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의 친구를 간호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느꼈다. 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Hearing the shocking news, he was relatively calm. 자, 이렇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생략된 접속사가 though거든요.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라는 거는 양보 부사절로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요.
근데 이 접속사가 없이 보면 의미 전달이 명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쇼킹한 뉴스를 들었을지라도 그는 상대적으로 차분했다는 뜻인데 이게 도우가 생략됐는지 뭔지 몰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정확히 못할 수 있거든요. 즉 그런 경우에 화자가 그 의미 전달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접속사를 살려주는 게 사실 더 좋다. 그래서 일부 문법 교재에는 이런 양보부사절의 경우에는 분사구문을 만들 때 대부분 do를 살려주고 쓰는 게 맞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교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장이 같은 뜻이고 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부사절의 주절이었을 거예요. Though he heard the shocking news, he was relatively calm일 텐데 이렇게 생략해서 hearing the shocking news라고 해도 맞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분사구문 만들었는데 though만 이렇게 살려놔도 맞다. 그래서 though hearing the shocking news를 했을 때 그런 걸 들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calm하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문법적으로 맞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접속사가 살아있는데 바로 이렇게 분사가 나오는 게 문법적으로 맞다. 그 이유는 분사구문 만들었는데 의미 전달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화자가 그 접속사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 접속사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부정. 부정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보세요. 이렇게 부사절 있고 주절이 있죠. 자, since I didn't know what to say, I remained silent. 자, 우리 방금 배운 대로 한번 분사구문 만들어 봅시다.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일치하니까 생략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냔 말이죠. 부정일 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부정일 때는 분사구문의 부정일 때는 not 또는 never를 문장 맨 앞에 그거 기억하세요. 문장 맨 앞에 넣고 원형의 ing not knowing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I remained silent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보세요. 여기 부사절 주절이죠. Since they had not completed the studies, they could not attend the meeting. 자, 접속사 생략, they 일치하니까 생략.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자, had pp는 과거 완료죠. 이 had의 원형은 have예요. 그럼 having pp인데 부정의 not이나 never은 문장 맨 앞에 붙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not having completed the studies라고 해야 맞습니다. 간혹 having not completed라고 잘못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완료형일지라도 부정인 이 not은 맨 앞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Not having completed the studies, they could not attend the meeting. 그리고 이거 완료형 분사구문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건데 뭐라고 했죠? 이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즉, 그 연구를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미팅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not completing the studies보다는 not having completed the studies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연구를 끝내지 못한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참석을 못한다라는 거니까 완료형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완료형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자, 예문 볼게요. After they had finished their project, they traveled to Paris. 여기 부사절 있고 주절 있죠. 이거 분사구문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they가 일치하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거의 원형 have죠. have 거기에 ing를 붙였으니까 having finished their project, they traveled to Paris.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사구문을 보시면 이거 having pp 완료형 분사구문이네. 먼저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파리로 여행을 갔구나. 이런 거예요. 끝내면서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이제 끝내고 나서 그걸 마치고 나서 그 후에 여행을 간 거니까 이렇게 having pp를 씀으로써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어는 한국말보다 이런 시제,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예를 들어서 having finished가 맞을까요? 아니면 finishing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접근 방식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건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페리스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요건 방금 전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똑같은 예문이에요. 다시 보여드리면 접속사 생략, 주어 일치해서 생략했고 부정이면 not은 무조건 맨 앞에다가 딱 넣어놓고 having completed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다 끝내지 못해서 먼저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서 미팅에 참석하지 못했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 또 풀어보고 갈게요. 자,
자, 원래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지 한번 보세요. Having not made a reservation, he has to wait for an hour. 일단 이상하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부정의 not은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써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형 분사구문을 썼네요. Having made a reservation. 완료형 분사구문은 왜 쓴다고요? 이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making이 맞을지, not having made가 맞을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이제 예약을 하지 않아서 이제 기다리게 된 상황이 초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making이라고 하는 것보다 having made라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다. 예약을 하지 못해서 그는 1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분사구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형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기반으로 이제 분사구문을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동태라는 거는 해석은 당하다, 뭐뭐가 되다 이런 거고, 형태는 무조건 비동사 플러스 pp죠. 수동태의 생명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부사절 있고 주절이 있어요. 자,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he는 탐이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일치하니까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 be를 쓰고 ing 쓰면 being flattered by the expensive gift, Tom fell in love.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being 또는 having be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pp만 남는 거예요. Flattered by the expensive gift, Tom fell in love. 그러니까 비싼 선물에 아첨을 받아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문법 문제로 flattered가 맞을까요? flattering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어가 일치해서 생략된 거지. 그럼 탐이 아첨을 한 상황인 건지 아첨을 받은 상황인 건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첨을 받은 상황이니까 flattered지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형태상으로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flattering이었다면 뒤에 목적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by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의 관계구나. 이렇게 형태상으로도 더블 체크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이 expensive gifts에 의해서 아첨을 받아서 지금 받고 나서 사랑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사절, 주절 있어요. As it is known as the cow of China, tofu's protein is similar in quality to that of meat. 자, 접속사 생략하고 tofu's protein이 it이랑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럼 it을 생략하고요. 비동사의 원형인 being known a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known as로만 나와도 되겠죠. be known as는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략된 주어는 토fu의 단백질이겠죠. 토fu의 단백질은 차이나의 cow로서 알려져 있는 이 토fu의 단백질은 비슷합니다. 질적으로 그 고기에 이건 프로테인을 지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로테인의 단백질과 질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known as가 나왔을 때 knowing이 맞을까, known이 맞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생략된 주어, 즉 tofu's protein이 알려진 거죠. 관계가 수동이잖아요. 그럴 때는 knowing이 아닌 known이라고 해야 문법상 맞는 거다. 이게 수동형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푸시는 방법은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시라. 그래서 해석을 해서 한 건지 당한 건지 또는 두 번째 형태상으로 knowing이었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될 텐데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봤을 때도 수동형으로 써야 맞다. known이라고 써야 맞다. 그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또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어 놓고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서 이거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여기도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surprising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는 거는 주어가 일치한다는 뜻일 텐데 샤론은 여자겠죠? 그러니까 샤론이 놀래킨 건지 아니면 바이이아에 의해서 놀란 건지를 따져보세요. 당연히 놀란 거겠죠. 바이이아에 의해서. 해석상으로도 그렇고 형태상으로도 뭐를 놀래켰는지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형태상으로도 수동이다. 그래서 surprising이 아니라 surprised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원형을 생각해보면 부사절을 살려보자면 as she was surprised by the loud noise였을 거예요.
근데 as 생략, she 생략, being surprised였겠죠. 근데 being을 생략을 하니까 surprised by the loud noise, Sharon nearly dropped her phone.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샤론은 거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자,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했어요. 답은 두 개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부사절 있고 주절이 있죠. 그러면 부사절에 접속사를 생략하고요. 주어가 일치하네요. 그럼 생략하고요. 이거의 원형인 having been told about a vacancy, I applied for the position. 일단 요게 답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료형 분사구문을 썼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죠. 그 공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 직책에 지원을 했다. 그쵸? 그 말을 듣고 나서 지원을 한 거니까 완료형 분사구문을 썼고 완료형인 동시에 지금 수동태로 나타난 거죠. 그냥 having told와 having been told의 차이점은 having told는 말을 한 거고 having been told는 말을 들은 거죠. 그죠? 수동태의 생명은 비동사잖아요. 그래서 그 vacancy에 대해서 말을 들은 거죠. 내가. 관계를 따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지원을 한 거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told about a vacancy,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 직책에 지원을 했다. 3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 문제에 tol드가 맞을까요? telling이 맞을까요?를 물어본다면 생략된 주어 I와의 관계를 따져봅시다. 내가 vacancy를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거죠. 관계가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telling이 아니라 tol드가 맞다. 요렇게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 그거를 해석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telling이 맞을지 tol드가 맞을지가 답이 나옵니다. tol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지금 having been told 해야 되는데 having told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수동으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4번도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상 지금 알고선 이론을 이해하면 쉬운데 막상 이렇게 tol드가 맞아요, telling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막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그러니까 차분하게 원형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교재에서 분사구문을 공부할 때 꼭 한번 들어보는 게 부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뭐 한문일 텐데 사실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Every year in England, the Queen rides in a huge carriage and waves to the crowd.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든다는 건데 방금 앞서서 본 예문들하고 좀 다르죠. 앞서서 우리 공부한 분사구문은 이렇게 부사절 있고 그 다음에 주절 있어서 접속사 생략,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는 그런 부사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병렬이었던 거죠. 근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잉글랜드에서는 매년 여왕은 커다란 캐리지를 타고 군중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이런 걸 텐데 요거를 요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 The queen rides in a huge carriage 하고 뭐 하면서 waving to the crowd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 문장에서는 rise 1번 동사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두고 병렬을 만든 거예요. waves 이렇게 동사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동사 1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를 넣고 등위 접속사 넣고 verb 2 이런 문장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런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이런 거 없이 마음대로 나는 동사 두 개 다 표현할래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어요. 이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and를 써서 병렬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분사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분사라는 게. 그래서 문법 문제가 여기 밑줄 그어놓고 여기 자리에 웨이빙이 맞을까요? 아니면 웨이브스가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and가 없네. 근데 마음대로 병렬시킬 수 없네. 그럼 여기는 웨이빙이 답이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석이 캐리지에 타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시 동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분사구문은 맞는데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이다 라는 말은 이 문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He caught the train and arrived at the seminar on time. 그러니까 그는 그 기차를 잡아서 그래서 정시에 세미나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으니까 verb 1, verb 2 이렇게 동사를 두 개를 병렬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and가 없어졌네요. 없어졌는데 마음대로 caught, arrived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비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and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를 해야 돼요. 즉, he caught the train, 기차를 잡았어요. 잡아서 세미나의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잡아서 이런 결과 또는 연속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사구문을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은 이제 with 분사구문이에요. 보통 이제 분사구문 공부를 할 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얘는 뭐냐면 with가 나오고 with에 해당하는 목적어 나오고 여기가 이제 pp 또는 ing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pp로 쓰는 게 맞는지 ing로 쓰는 게 맞는지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예문을 볼게요. He was my brother doing something with his back turne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가 turning이 맞는지 turned가 맞는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관계가 수동이면 당연히 pp를 써야 되고 관계가 능동이면 ing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pp를 써야 될지 ing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turned his back. 맞죠? 그가 그의 등을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his back은 turned가 되는 게 맞죠? by him. 그러니까 관계가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turned가 맞는 거예요. 여기다 turning이라고 썼다면 틀렸다. turned라고 써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with 분사구문은 그러니까 with를 가지고라고 그동안 해석을 했었지만 이런 with 분사구문은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는 나의 오빠인데 뭔가를 하고 있는 그의 등을 돌린 채로 뭐뭐를 하고 있는 우리 오빠였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 예문도 보세요. She looked unhappy with tears running down her face. 그러니까 여기서도 run, ran, run이니까 run이 맞을까, running이 맞을까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이 흐르다. 이 흐르다라는 건 그냥 자동사죠. 자동사는 그러니까 수동의 표현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냥 눈물 자체가 흐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run이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타동사일 때는 뭐 운영이 되다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얘는 그냥 눈물이 흐르다잖아요. 그러니까 running이 맞는 거죠. run이라고 썼으면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he runs tears가 아니라 그죠? 그녀가 눈물을 run하게 하다 이런 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run은 흐르다 그냥 자동사야. The tear runs란 말이에요. the tears ru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running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He looked at her with his legs crossed.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의 다리를 꼬은 채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crossing이 아니라 cross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면 he crossed his legs가 자연스럽죠. 그가 그의 다리를 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his legs are crosse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수동이니까 crossing이 아니라 crossed가 맞는 거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는 그녀를 봤는데 그의 다리를 꼬고 있는 채로 본 거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his legs crossed가 맞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구문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서 봤어요. 그래서 한두 문장씩 예문이랑 매칭을 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동적으로 제가 한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신 거고 이걸 토대로 본인이 직접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보는 훈련을 반드시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검토를 하실 수 있고 또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그래야 분사구문을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분사구문이 어려우셨다면 그리고 이제 뭐 완료형이라든지 뭐 부정문이라든지 수동태 같은 거가 좀 어려웠다면 한번 보고 이해를 받으시고 이걸 토대로 꼭 문제를 분사구문 관련 문제를 풀어보셔서 이해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